신장은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다. 신장은 속삭입니다. 그리고 그 속삭임은 너무나 조용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너무 늦었을 때가 되어서야 알아차립니다. 매일 당신의 신장은 아무 말 없이 수백 리터의 혈액을 걸러내며 독소를 제거하고 몸의 균형을 유지합니다. 가장 위험한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신장이 망가지기 시작해도 아프지 않다는 것. 통증 대신 아주 작은 경고 신호만을 보냅니다. 우리는 그것을 피로, 스트레스 혹은 나이 탓으로 쉽게 넘겨버립니다. 이 영상에서 저는 신장이 조용히 도움을 요청할 때 나타나는 7가지 위험 신호를 알려드립니다. 어떤 신호는 피부에 나타나고, 어떤 신호는 에너지 상태로 드러나며, 또 어떤 신호는 우리가 매일 아무 생각 없이 하는 행동 속에 숨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장 문제라면 반드시 극심한 통증이나 소변에 피가 섞여 나와야 한다고 믿습니다. 신장 질환은 분명하게 티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훨씬 더 위험합니다. 신장 손상은 대부분 조용히 진행됩니다. 가벼운 신장 손상이 있어도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아무도 그 작은 신호를 해석하는 법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하다가 어느 날 혈액 검사 결과를 통해 신장이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당신은 몸이 보내는 이 조용한 언어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상 속의 작은 변화만으로도 신장에 휴식과 여유를 주어 손상이 더 진행되기 전에 멈출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세요. 마지막 신호는 당신이 매일 반복하는 한 가지 습관과 관련되어 있으며 그것이 당신의 신장을 조용히 망가뜨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영상 마지막에는 지금 당장 아무 증상이 없더라도 병원에서 반드시 요청해야 할 단 하나의 검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장이 보내는 첫 번째, 조용한 경고 신호는 발과 눈 주변에서 나타납니다. 저녁이 되면 발목이 붓거나 신발이 평소보다 꽉 끼는 느낌이 들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꺼풀이 부어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피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장이 체내의 수분을 충분히 배출하지 못해 몸이 물을 붙잡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신장의 역과 기능이 떨어지면 나트륨이 몸 안에 쌓이고 그로 인해 물이 빠져나가지 못한 채 연부 조직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 현상을 부종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침에 눈 주위에서, 어떤 사람은 저녁에 발과 다리에서 이 변화를 먼저 느낍니다. 발목을 손가락으로 잠시 눌렀을 때 움푹 들어간 자국이 바로 사라지지 않는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부종의 가장 흔한 원인은 과도한 염분 섭취, 소변을 통한 단백질 손실, 그리고 부족한 활동량입니다. 이 붓기를 단순히 크림이나 마사지로 가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소금 섭취를 줄이고 강하게 가공된 음식을 피하며 하루 최소 20분 정도는 가볍게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물을 계속 마셔야 합니다. 붓는 것이 두려워 물 섭취를 줄이면 오히려 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문장을 꼭 기억하십시오. 신장이 보내는 첫 번째 경고 신호는 발에서 시작됩니다. 매일 보고도 거의 신경 쓰지 않는 신호가 하나 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신장 건강을 가장 솔직하게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바로 소변입니다. 소변의 색, 냄새, 그리고 상태는 몸의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했는지를 아주 이른 단계에서 알려줍니다. 건강한 소변은 연한 노란색이며 맑고 자극적인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이 모습이 변하기 시작했다면 통증이 나타나기 훨씬 이전에 이미 신장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너무 맑은 소변이 지속된다면 과도한 수분 섭취로 인한 전해질 손실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변색이 매우 진하다면 탈수나 독소 축적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극단이 아니라 균형입니다. 대부분의 성인에게는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하루 전체에 걸쳐 나누어 마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또 하나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거품입니다. 소변에 거품이 오래 남아있다면 이는 소변으로 단백질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으며 신장 손상의 초기 단계에서 흔히 나타납니다. 소변의 냄새와 횟수 역시 중요합니다. 밤에 자주 소변을 보거나
지나치게 작거나 반대로 너무 적은 배뇨는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아침 첫 소변을 관찰하십시오. 이 소변은 밤 동안 신장이 어떻게 일했는지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소변은 신장의 조용한 거울입니다.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 신호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신장의 여과 능력이 떨어지면 에너지도 함께 떨어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충분히 잠을 자도 쉬어도 사라지지 않는 깊은 피로감입니다. 휴식을 취했는데도 몸이 무겁고 머리가 맑지 않으며 집중이 잘 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스트레스나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신장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문제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장은 에리스로포이에틴이라는 호르몬을 만들어냅니다. 이 호르몬은 적혈구 생성을 조절하며 적혈구는 우리 몸에 산소를 운반합니다. 신장이 이 호르몬을 충분히 만들지 못하면 적혈구 수가 줄어들고 그 결과 몸 전체에 공급되는 산소량도 감소합니다. 몸은 자연스럽게 에너지를 아끼는 상태로 전환됩니다. 계단을 오르거나 가볍게 걷는 일조차 힘들어지고 집중력도 떨어집니다. 이러한 피로는 커피나 추가적인 수면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만약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헤모글로빈 수치와 함께 신장 기능 검사를 받아보아야 합니다. 에너지 음료나 무분별한 영양제 섭취는 피하십시오. 많은 제품들이 오히려 신장에 추가적인 부담을 줍니다. 이 점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몸이 게으른 것이 아닙니다. 몸이 산소를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신장이 아프기 시작할 때 그것은 거의 갑작스럽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갈비뼈 아래쪽, 허리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묵직한 압박감이나 무거운 느낌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단순한 근육 문제로 착각합니다. 잘못된 자세 때문이거나 무리한 움직임 혹은 좀 무리를 했나 보다 라고 넘겨버리기 쉽습니다. 이 때문에 이 신호는 가장 자주 무시됩니다. 하지만 신장 통증은 근육통과 분명히 다릅니다. 찌르는 듯한 통증이 아니고 특정 지점을 누를 때만 아픈 것도 아닙니다. 깊고 일정한 압박감이 특징이며 쉬고 있어도 계속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쪽에서만 느껴지기도 하고 양쪽에서 동시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초기에는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하는데 특히 짠 음식을 먹었거나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았을 때 더 두드러집니다. 그 이유는 독소나 수분이 몸에 정체되면서 주변 조직에 미세한 염증 반응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허리 깊숙한 곳에서 조용한 압박감이 발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통증을 일반적인 요통처럼 대처합니다. 진통제, 특히 이부프로펜과 같은 약을 복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약물들은 오히려 신장에 추가적인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근육통은 움직임에 따라 통증이 달라집니다. 반면 신장 통증은 자세를 바꾸거나 누워도 크게 변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수분 섭취까지 부족하면 상태는 더 악화됩니다. 물이 부족하면 혈액은 더 끈적해지고 소변은 더 농축되며 신장은 훨씬 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대처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하루 동안 나누어 마시는 충분한 양의 맑은 물, 디톡스 음료나 지나치게 진한 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벼운 움직임도 도움이 됩니다. 부드러운 걷기는 허리 주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신장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이 문장을 기억하십시오. 신장이 아프다는 것은 이미 오래 참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 압박감을 우연으로 넘기지 마십시오. 때로는 신장이 통증으로도 부종으로도 경고하지 않습니다. 대신 거의 아무도 신장과 연결짓지 않는 아주 이상한 변화로 신호를 보냅니다. 그중 두 가지는 놀랍게도 자주 함께 나타납니다. 지속적인 입냄새와 밤에 발생하는 근육 경련입니다. 신장이 건강할 때는 혈액 속 노폐물을 걸러 소변으로 배출합니다. 하지만 여과 기능이 떨어지면 이 노폐물들이 몸 안을 계속 순환하게 됩니다. 그중 하나가 요소입니다. 요소는 체내에서 분해되면서 금속성 혹은 암모니아와 비슷한 냄새를 유발하는 물질로 변합니다. 그 결과 양치질이나 구강 청결제로도 사라지지 않는 입 냄새가 생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특히 강한 금속 맛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식단을 바꾼 적도 없고 구강 위생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나타납니다. 이것은 입의 문제가 아닙니다. 혈액에서 오는 신호입니다. 동시에 밤에 종아리, 발, 손에서 근육 경련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신장이 칼륨, 나트륨, 인과 같은 미네랄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면 신경과 근육이 과민하게 반응합니다. 이 경련은 한밤중에 강한 통증으로 잠을 깨우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그네슘이나 각종 보충제를 복용하지만 신장이 이를 배출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입 냄새, 금속성 맛, 야간 근육 경련이 함께 나타난다면 이는 독소 축적과 전해질 불균형을 의미하는 매우 분명한 신호입니다. 이 단계에서도 아직 방향을 되돌릴 시간은 남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단순합니다. 충분하지만 과하지 않은 물 섭취, 강하게 가공된 음식 줄이기, 무분별한 영양제 복용 피하기. 이 문장을 기억하십시오. 몸이 제대로 정화되지 못할 때 그 신호는 숨과 근육을 통해 나타납니다.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피부가 갑자기 가렵기 시작했는데 눈에 띄는 발진도 없고 비누를 바꾼 적도 없으며 알레르기 반응도 아니라면 대부분은 건조한 공기나 단순한 피부 문제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 신호가 피부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몸 안에서 올라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신장의 역과 기능이 떨어지면 요소와 인과 같은 물질이 혈액 속에 쌓이게 됩니다. 몸은 이 부담을 일부라도 줄이기 위해 피부를 통해 배출하려 합니다. 그 결과 어떤 크림으로도 쉽게 가라앉지 않는 깊고 괴로운 가려움이 나타납니다. 이 가려움은 종종 밤에 심해지거나 샤워 후에 더 강해지며 눈에 보이는 피부 변화 없이 지속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크림을 바꾸고 비누를 바꾸고 심지어 약까지 바꿔보지만 가려움은 계속 반복됩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문제는 피부가 아니라 과부하된 신장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가려움은 혈액 검사 수치가 뚜렷하게 나빠지기 전에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아직 정상 범위에 있어 보이더라도 신장은 이미 한계에 가까워졌을 수 있습니다. 자주 간과되는 원인 중 하나는 식단 속 과도한 인 섭취입니다. 인산염은 가공 육류, 탄산음료, 즉석식품, 산업적으로 가공된 유제품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수분 섭취가 부족하면 이 문제는 더욱 심해집니다. 수분이 적을수록 혈액 속 독소 농도는 높아지고 피부 자극도 강해집니다. 해결은 욕실이 아니라 식탁에서 시작됩니다. 가공식품을 줄이고 신선한 음식을 늘리고 하루 동안 나누어 마시는 맑은 물. 순한 피부 관리는 도움은 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진짜 완화는 신장이 짊어져야 할 부담이 줄어들 때 시작됩니다. 이 점을 기억하십시오. 아무 이유 없이 피부가 가렵다면 몸은 신장이 처리하지 못하는 것을 대신 내보내려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장과 연결짓지 않는 신호가 하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신호는 원인이면서 동시에 결과이기도 합니다. 바로 혈압입니다. 신장과 혈압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쪽의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다른 쪽도 반드시 영향을 받습니다. 신장의 역과 기능이 떨어지면 염분과 수분을 다루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이에 대해 몸은 혈류를 유지하기 위해 혈압을 올리는 호르몬을 분비하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높은 혈압은 신장 안에 아주 미세한 혈관들을 서서히 손상시킵니다. 이로 인해 조용한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혈압 상승은 신장 손상을 부르고 신장 손상은 다시 혈압을 더 올립니다. 이 과정의 가장 위험한 점은 고혈압 자체가 통증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몇 달 혹은 몇 년 동안 아무 증상 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초기 경고 신호 중 하나는 아침 혈압이 유난히 높은 경우입니다. 낮에는 정상 수치를 보이다가 아침에 100C컵에 90을 넘는 수치로 깨어난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는 밤사이 신장이 염분과 수분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주의해야 할 것은 혈압의 큰 변동입니다. 아침에는 너무 낮고 저녁에는 과도하게 높거나 그 반대의 패턴도 의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 한 번의 측정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패턴입니다. 간단하지만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3일 동안 하루 2번 혈압을 측정하십시오. 아침 식사 전 1번,
늦은 오후에 한 번. 평균 수치가 135에 85를 넘는다면 그것은 반드시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신호입니다. 염분 섭취를 줄이고 충분한 수면과 규칙적인 움직임, 균형 잡힌 수분 섭취만으로도 초기 단계에서는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문장을 기억하십시오. 혈압은 신장이 심장과 대화하는 언어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면 언젠가는 아주 크게 울리게 됩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한 가지는 분명해졌을 것입니다. 신장은 dramatically 망가졌다고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매일 아주 작고 조용한 신호를 반복해서 보낼 뿐입니다. 발과 눈 주변의 붓기, 소변의 변화, 쉬어도 사라지지 않는 피로, 허리 깊은 곳의 압박감, 금속성 맛과 야간 근육 경련, 이유 없는 피부 가려움, 그리고 서서히 균형을 잃어가는 혈압. 이 각각의 신호는 처벌이 아닙니다.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는 경고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질병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장 손상은 대부분 수년에 걸쳐 아주 조용히 진행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결정적인 의학적 조언은 이것입니다. 정기적으로 크레아티닌 수치와 함께 반드시 eGFR, 즉 사구체 여과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수치는 당신의 신장이 아직 얼마나 필터링 능력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90 이상이면 정상 범위입니다. 60 아래로 떨어지면 신장은 이미 큰 부분의 기능을 잃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진통제나 자연 이뇨제라고 불리는 제품으로 스스로 치료하려 하지 마십시오. 많은 약물과 보조제는 도움이 되기보다 신장에 더 큰 부담을 줍니다. 신장을 보호하는 일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균형입니다. 충분한 수분, 과하지 않은 염분, 가공식품 줄이기, 규칙적인 움직임, 깊은 수면, 그리고 무엇보다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는 것.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꼭 공유하십시오. 때로는 올바른 시점의 한 가지 정보가 수년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좋아요를 눌러 이 정보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게 해주시고 앞으로도 중요한 건강 신호를 놓치지 않도록 김민수 의사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신장은 매일 당신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이제 그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